아유, 딸, 요즘에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 아빠는 그런데 안 넘어가 싶으신가요? 경찰, 검찰한테 전화가 와도, 은행에서 전화가 와도, 자식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속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미입니다.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에서는 부모님들께 복잡하고 긴 상식들을 간단하고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늘고 있다. 3명 중에 2명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봤다더라 등등. 그리고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죠. 아유, 저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저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그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아차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예, 땡땡경찰서 누구누구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싶잖아요. 뭐가 잘못됐나? 나 어디에 연루된 거 아니야? 싶으니까 저 같아도 당황할 것 같거든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흔한 유형을 몇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등 정부기관을 사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끊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에게 금융거래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하면 이렇게 양해를 구해보는 거 어떨까요? 혹시 제가 경찰서로 다시 전화드려도 되나요? 보이스피싱 사례가 너무 많다고 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약간 번거로워도 그래도 한 번 더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두 번째, 은행 사칭. 대출 처리 비용, 저금리 대출, 한정 수량으로 너무 좋은 상품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상품 있으면 너가 해. 은행 사칭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한금융입니다. 네, 이번 달 카드 결제 대금이나 여유자금 필요하시면 서류 없이 몇백에서 몇천까지는 가능하십니다. 고객님 지금 전산으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지원 상품이고 해서 고객님이 금리랑 대출 금액을 더 많이 원금 상환을 하시면은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그냥 원금 상환 처리만 되세요. 이자 붙는 것도 없으시고요. 목소리나 내용만 봤을 때는 전혀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화뿐 아니라 문자로도 와요.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클릭하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한테 수상한 링크가 왔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세 번째, 가족 지인 사칭. 제가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하면서 학생이 꺼이꺼이 울고 있더래요. 엄마는 당연히 놀란 거지. 어머, 너 철수야? 너 어디야? 다쳤어? 경찰에 연락 없이 돈만 전해주면 애는 안 다친다. 이렇게 납치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성을 잃으신 거예요. 막 은행 가서 돈 뽑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한다고? 아주 제일 악질이야, 아주.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아들은 목소리 톤이 약간 더 낮아. 이거는 보이스피싱이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막 눈 돌아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성을 잃을 정도의 충격과 협박도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는 좀 많이 극적인 사례이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엄마 나 택시비가 없어서 10만 원만 지금 입금해줘.
뭐 아빠 나 급해서 그러는데 용돈 좀 보내줘 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 관련. 코로나랑 관련해서도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죠. 마스크 출고 예정, 확진자 현황, 동선 등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는 링크들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해 보세요. 의문스러운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유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지만 이게 그닥 큰 의미가 없는 게, 보이스피싱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께서는 유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우리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돈 요구죠. 어쩌고 저쩌고 상황과 설명은 장황하지만 어쨌든 본론은 돈을 송금하래. 과연 왜? 이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ATM기 앞에 서 있어. 아니면 은행 앱을 켜고 있어. 그러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거 뭐지? 내가 뭐 하는 거지? 두 번째, 정보 요구. 당연한 얘기지만 내 통장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보안 카드 번호 등등 이런 것들은 절대 전화로도 문자로도 전해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비밀번호는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대통령이 전화가 와도 그건 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전화상으로 또는 문자상으로 이런 정보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의심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내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기관인 줄 알았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스피싱 전화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렇게 다 캐냈는지 내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 관계, 내가 어느 웹사이트에 가입해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정부기관 사람들이니까, 진짜 은행 직원이니까, 진짜 누구누구니까 내 정보를 알고 있겠지 라고 믿지 마세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진짜 정부기관 등에서는 내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한다. 절대 전화 끊지 마시고요. 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제 지시대로 따라주세요. 좀 조용한 데로 이동해주세요. 등등 자꾸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내 말대로 하라고 하고, 급하다고 하면 의심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끊으세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래야 사기칠 수 있으니까.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리얼한지, 얼마나 감쪽 같은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웹사이트 주소는 설명란에 적어 놓을게요. 나이에 따라서 가장 많은 사례가 뭔지 직접 통화 내용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치안 1번가라는 웹사이트예요. 이 주소도 설명란에 적어 놓을게요. 여기 웹사이트를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내가 보이스피싱을 간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 성별과 나이, 직업을 입력하시면 나한테 걸려올 만한 보이스피싱을 직접 들려줘요. 되게 신기하죠? 체험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종류의 보이스피싱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실제 통화 내용을 들려줍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뭘까요? 사실 이미 이체된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습하고 예습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을 때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피해를 신고하셔야 되고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방이 최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이미 들어보셨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이라서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더 극성이라고 해요. 그 말인즉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더 정교해지고 더 걸려들기 쉬워진다는 얘기일 거예요. 엄마 아빠 정보는 엄마 아빠가 보호해야 되는 거고 엄마 아빠 재산도 엄마 아빠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 번 더 느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궁금한 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에서는 부모님들께 복잡하고 긴 상식들을 간단하고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